저희 세종교육청에서 학교별로 40분씩을 배정을 해주셨어요. 되게 짧은 시간입니다. 생각해보니까 세종교육청에서 할 말만 하고 가라, 중요한 말만 꼭 하고 가라라는 의미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는 세종시 여기 관내 고등학교 선생님들 물론 계시겠지만 이제 학생들이랑 학부모님들 거기 지원하는 전략적인 지원 트랙에 맞추어서 제가 약간 편집을 해서 안내를 하고자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연세대학교 지금 책자를 보시면 뭔가 이상하죠? 네. 사실 저희가 나오는 정식 책자가 아니라 여기 세종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저희 PPT 영상을 기반으로 만든 책자입니다. 절대 연대가 돈이 없어서 책자를 발간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다음 뉴스를 꼭 보셔야 됩니다. 보시면 서울대, 연대 엊그제 뉴스입니다. 첨단 분야 298명, 서울대, 연대, 고대, 성대에서만. 입시 경쟁률 낮아질까? 이게 엊그제 뉴스였습니다. 작년의 이슈가 반도체 관련 공학과가 500명 증원입니다. 근데 스카이 쪽에서 서울 지역만 스카이만 298명인데 아이고. 보시면 성대랑 나머지 수도권에서만 817명을 선발합니다. 정원 외입니다. 순증원한 학과입니다. 수험생의 규모는 이만한데 대학의 정원을 더 늘렸습니다. 그 얘기는 단순히 연대에서 24명 뽑네가 아니라 연대에서 24명을 뽑음으로 인해서 서울대학교에서 300명 이상을 뽑음으로 인해서 그 갭이 생기는 겁니다. 올해 이과 쪽은 날씨로 치면 매우 맑음입니다. 특히 반도체 쪽이랑 첨단 분야 쪽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카이스트도 작년부터 100명을 뽑습니다. 정원 자체가 지금 상당히 늘어나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연대에서 올해 24명 늘었네 정도만 끝나지 않고 그러면 상향 지원을 좀 해도 되겠구나. 올해 이과 쪽은 좀 더 공격적으로 해봐도 되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연대는 수시 정시 비율이 6대 4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수시에서 2월 되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약 45%까지 정시로 뽑습니다. 이거는 교육부 기조에 따른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오늘 설명드릴 주요 부분은 교과 전형의 추천형과 종합 전형의 활동 수형. 왜냐? 둘 간의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이어서 학생부 종합 전형의 국제형과 특기자 전형의 국제인재. 중복 지원은 가능하지만 뭔가 유사하면서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논술 전형 쪽으로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주요 변경사입니다. 연대는 작년에는 교과와 종합 내에서의 중복 지원을 다 막았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종합 전형 내에서의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교과 추천형과 활동 수형 간의 중복 지원이 불가한 것은 작년과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연대를 지원할 때 교과로 갈 거냐 종합으로 갈 거냐를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고대는 아마 다음번에 오겠죠. 고대는 올해부터 중복 지원이 막아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연대 전형을 지금 처음 어떻게 보면 세종시에서 처음 설명회를 진행하는 거고 이제 시작 첫 단추를 끼우는 거지만 수시 6장의 카드를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할 때 경쟁대학의 전형도 같이 비교를 해보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변경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거 제게 아니어가지고 교과 추천형에서 면접 비중이 줄어들었습니다. 1단계 교과 70에 2단계 면접 30.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 전형은 면접의 비중이 큽니다. 단 1단계를 통과했을 때. 사실상 연대 1단계 교과를 통과했을 때 점수 차이는 소수점입니다. 그런데 1단계를 통과하고 나서 이 면접 30%는 A뿔부터 C까지 해서 7단계 평가라고 등급간 점수가 5점 차입니다.
교과 추천형의 1단계를 붙었다고 하면 면접이 당락을 가른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문과 쪽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활동 수형의 인문사회, 학종 국제형, 기회균형, 특기전형 쪽이 다 보시면 인문사회 쪽인데 면접 배수가 1단계 2.5배수에서 3배수로 늘어납니다. 그 얘기는 합격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1단계 풀이 좀 더 넓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회균형 10% 저기 제안을 받는데 기회균형이 올해 185명으로 확대가 되는데 혹시 여기 농어촌학교가 좀 있으니까 농어촌학교 학생들을 그동안 농어촌 전형, 농어촌 학생, 그 다음에 한마음 전형을 수시로 뽑던 것을 정시로 다 뽑습니다. 그러면서 그 빈자리를 기회균형에서 작년 대비 105명을 듭니다. 그래서 농어촌 학생이나 한마음 학생 같은 경우는 올해 기회균형 1을 공격적으로 지원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모집전형 다양화입니다. 저희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가 작년에 첨단 융복합 특별전형으로 단일 전형을 뽑았습니다. 50명. 근데 올해 100명 더블링입니다. 연대에서만 50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대학도 증가한 대학이 많겠죠. 지금 반도체 쪽은 모집 인원이 상당히 확대됐다. 옛날에는 단일 전형을 뽑았는데 올해부터는 교과, 종합, 논술, 수능으로 골고루 나눠서 뽑습니다. 이 얘기는 일반고 학생들한테 상대적으로 유리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단일 전형으로 뽑을 때는 영재학교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영재학교 학생들이 지원하기 힘든 파트가 생깁니다. 일단 교과 전형 지원하기 힘듭니다. 수능 쪽 지원하기 힘듭니다. 그만큼 일반고 학생들한테 이 시스템 반도체랑 디스플레이 융합고가 문호를 좀 넓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인공지능학과도 넓히고 여기엔 나와 있지 않지만 아까 연세대학교 24명 인공지능학과가 24명이 증원돼 가지고 58명까지 뽑습니다. 한 모집 단위로 58명의 정원은 상당히 큰 편입니다. 네. 자, 세부 전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고 두 가지 전형을 비교하는 표. 아마 여러분들 표에 교과 추천형하고 활동 수용 있는 장표가 있을 겁니다. 그 장표 한 장 보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과 추천형은 재학생만 가능합니다. 고3. 그리고 학교장 추천을 꼭 받아야 됩니다. 학교장 추천을 받지 않고 지원했을 때는 지원 자격 미달입니다. 학교별로 최대 10명입니다. 네,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활동 수용 쪽은 종합전형의 활동 수용은 국내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해외 고등학교도 지원 가능하고 졸업자뿐만 아니라 졸업 예정자, 졸업자까지 포함합니다. 범위는 추천형이 적죠. 그래서 고3한테 추천형은 어떻게 보면 약간의 제한 경쟁이 되는 겁니다. 교과 추천형에는 이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가 안 되는 학교들, 대표적으로 영재학교는 지원 불가하고 저희가 특성화고랑 검정고 출신자도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반면에 활동 수용은 고교 유형 제한이 없습니다. 1단계는 교과 추천형은 말 그대로 교과로만 평가합니다. 그리고 활동 수용은 서류평가, 학생부를 기반으로 한 서류평가가 진행됩니다. 자, 1단계 통과가 연대는 되게 중요한데 교과 추천형은 인문자형 구분 없이 5배수 선발합니다. 자, 활동 수용은 인문 통합은 작년 2.5배수에서 올해 3배수로 좀 늘렸고요. 자연은 4배수로 변동은 없습니다. 자, 1단계를 통과했을 때 면접으로 갔을 때 둘 다 제시문에 기반한 현장 녹화 면접으로 학업 기초 역량을 측정하는 면접은 똑같습니다. 다만 이 면접의 일정이 수능 이전이냐 수능 이후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직 일정은 나와 있지 않지만 교과 추천형은 수능 이전, 활동 수용은 수능 이후에 면접이 실시됩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가 교과 추천형은 없고 활동 수용은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단순히 수능 이전이냐 최저가 있냐 없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지원의 전략이 조금씩 수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능 이전이라는 건 말 그대로 합격하게 되면 수시 납치라는 거 들어보셨죠?
수시 납치가 돼서 연대를 와야 됩니다. 아주 감사한 일이죠. 활동 후 수형은 수능을 잘 보거나 수능 최저를 못 맞추면은 잘 보고 오는 케이스는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1단계를 통과했는데 결시율은 어디가 높을까요? 결시율. 최저도 없어요. 수능 이전이에요. 내가 정시를 잘 볼지 안 볼지 몰라. 그러면 다 추천형은 결시율이 거의 없습니다. 활동 후 수형은 결시율이 많습니다. 1단계 일정 배수 뽑아놓고 봤는데 결시율이 많으면 그만큼 합격 가능성은 올라갈까요? 낮아갈까요? 활동 후 수형은 충원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저기 빠지고 서울대 가고 고대는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빠지고 다 보니까 충원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반면에 교과 추천형은 충원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이따가 통계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전략을 비교했을 때 기본적으로 지방에 있는 일반고 학생들한테는 어느 정도 추천형이 메리트는 있습니다. 일단 수능 최저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없기 때문입니다. 이해가시죠? 네. 자, 이제 이어서 그러면 정리를 비교를 해드렸으니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추천형 문제 없고요. 전 교육과정 국내 이수해야 되는데 영재학교 쓰면 안 됩니다. 학교장 최대 10명까지 추천하니까 추천받지 않고 썼다가는 큰일 납니다. 자, 죄송합니다. 이거 제게 1단계 5배수 통과한다고 말씀드렸죠. 녹화 면접에다가 제시문 기반 학업 역량 평가하는 면접 설명드렸습니다. 이건 활동 후 수형과 같습니다. 1단계 성적 70에 2단계 올해 30. 그러나 면접의 비중이 크다. 왜냐하면 교과로 1단계 컷을 통과했을 때 1단계 컷에 통과한 학생들의 점수 차이는 크지 않으니까. 기본적으로 전체 올 1등급 받은 학생하고 올 2등급 받은 학생의 점수 차이가 2.5 정도밖에 안 납니다. 교과 점수 계산했을 때. 근데 면접으로 등급 계산했을 때 등급간 점수는 5점. 결국 1단계 통과하면은 교과 추천형은 면접이 저합니다. 교과 반영은 반영 과목 A, 반영 과목 B 되게 복잡하게 돼 있죠. 학부모님들 신경 쓰지 마시고요. 학생들도 신경 쓰지 마시고 하면 이거 선생님들이 정확히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 반영 방법에 대해서는 조만간 입학처 홈페이지 통해 가지고 계산 방법을 올려놓을 예정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공통 일반 진로 선택으로 총 100점인데 일반 선택의 비중이 많습니다. 네. 혹시 여기 죄송한데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학부모님들. 네. 오케이. 교과 전형이 내년에도 엄청 변해요. 그거는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 반영 과목 B는 국영수사과 제외한 나머지로 9등급 또는 C가 아닌 경우는 감점이 없습니다. 활동 후 수형 지원자 국내, 해외 다 됩니다. 졸업 예정자뿐만 아니라 졸업자도 다 됩니다. 다음 검정고시 합격자도 됩니다. 지원의 풀은 활동 후 수형이 더 높죠. 1단계 서류평가로 진행됩니다. 왜냐? 학종이기 때문에. 인문사회는 3배수, 자연은 4배수. 면접은 추천형과 똑같습니다. 1단계 성적에 2단계 40. 문제는 여기는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인문 쪽은 2합 4, 자연 쪽은 2합 5. 다음에 생활과학대학이랑 간호대학 저희는 통합계열이라고 하는데 통합계열은 둘 중에 하나, 인문 쪽이든 자연 쪽이든 하나만 맞추시면 됩니다. 의예과는 좀 더 셉니다. 국어 수학 중 한 개 과목 포함해서 1등급 2개 이상입니다. 자연계열 특이사항 말씀드리면 과탐 2개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과탐, 사탐 안 됩니다. 수학은 미적분하고 기하만 선택하셔야 됩니다. 저희 활동 수용 쪽은 영어가 3등급, 한국사가 4등급 이내입니다. 공통입니다. 고대 학업부 수용은 사합으로 갑니다. 저희처럼 영어, 한국사 따로 가지 않고 거기는 사합 기준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최저를 맞추는 조건도 학교마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막연하게 여기 최저 된다고 했을 때 다른 최저가 또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교과 추천형 충원율인데 여기 나오는 데이터 내일 모레 다 공개됩니다. 사진 안 찍으셔도 됩니다. 더 선명하게 나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교과 추천형은 이 파란색이 22학년도 거고 빨간색이 올해 작년 거였습니다. 23학년도. 근데 크지 않습니다. 저도 안 보이네요. 150.
10명 뽑으면 150이라는 의미가 5명 더 추가됐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 거 활동 후 수용 볼 때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과 추천형 고등학교는 일반고가 99.2%입니다. 사실상 일반고를 위한 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과 추천형 인문 쪽, 사회 쪽 평균 1.51이었습니다. 총 합격. 사회 쪽은 약간 높습니다. 사과대 쪽이라고 해서 이쪽은 약간 높고, 통합 계열은 생활과학대학 또는 간호계열이었습니다. 제가 약간 좀 다르죠. 자연 쪽은 1.4, 공학은 1.41, 의치에는 1.06이었습니다. 사실상 교과 전형의 의예과는 1.0, 1.01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교과 전형은 애매한 등급, 그러니까 완전히 그 최상위과 아니면 그 애매한 등급 때 교과냐 화루를 선택하자고 할 때는 활동 우수도 좀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사실. 자, 충원율의 크기가 좀 더 크죠. 그만큼 수능을 잘 봐가지고 관악산 밑으로 도망가거나 수능을 못 봐서 온 애들을 빼고 나니까 계속 돌리는 겁니다. 연대가 충원이 상당히 많이 돕니다. 그래서 모든 대학의 통계를 볼 때는 최초 합격을 보는 게 아닙니다. 총 합격을 봅니다. 문 닫고 들어가는 사람까지 몇 명까지 합격했느냐, 그거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활동 우수형은 일반고 비중이 45%에서 48%좀 줄어들죠. 왜냐하면 활동 우수형 말고 교과 추천형으로 지원 못했던 학생들이 이쪽으로 지원을 하겠죠. 그래서 이과 쪽은 영재학교, 그 다음에 외고국제고 친구들이 활동 우수형으로 지원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자, 활동 우수형은 그래서 통계를 했을 때 평균의 범위가 좀 넓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인문 쪽에는 외고 학생들도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고 기준이 아니라 일반고와 외고를 다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인문중 2.3, 사회계열이 좀 높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정시에서의 지원 성향과 학종에서 나오는 평균이 거의 좀 비슷한 방향으로 간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연 쪽 보시면 공학은 좀 더 높습니다. 아까랑 비슷한 구조입니다. 의치학은 1.3이 평균이었습니다. 물론 저희는 아웃라이어를 제외합니다. 저희가 아웃라이어를 제공한다는 건 그만큼 변수가 심한데 여러분들한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자료는 한 3, 4일 정도 있다가 연세대학교 통계 관련된 것서 이것보다 더 디테일하게 설명이 들어가니까 그 영상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전형 국제형과 국제인재, 언더우드 국제대학에 선발하는 전형인데 이쪽에서 자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형과 특기자 국제인재를 봤을 때 기본적으로 국내고 졸업자, 여긴 다 대부분 국내고 졸업자니까 문제가 없지만 모집 단위를 뽑을 때 국내고 이 국제형은 언더우드 말고 하스나 ISE, 특히 이과 쪽은 ISE 쪽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는 영역이라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언더우드 국제대학에서 ISE는 일반고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고 대부분 합격합니다. 왜냐하면 외고 학생들이 지원한 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쪽은 이과 쪽입니다. 자, 특기자 국제인재는 인문사회랑 생명과학공학 이렇게 돼 있고 서류평가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면접이 국제형은 수능 이후, 학종은 특기자 국제인재는 수능 이전, 수능 최저가 없고 수능 최저가 있고 당연히 아까와 똑같은 논리입니다. 여기는 결시율이 적고 여기는 결시율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종 국제형의 이과 계열 학생들 여기에도 한 번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서류평가는 똑같습니다. 1단계 서류평가 생기부를 기반으로 한 3배수로 면접은 제시문에 기반한 현장 녹화 면접. 문제는 제시문이 여긴 영어로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1단계 60에 2단계 40 뽑는 건 활동 후 수용과 똑같습니다. 최저가 있는데 여기는 특이한 거는 학종국제형은 언더우드 국제대학 4년 동안 영어로 수업하는 대학이기 때문에 최저를 영어 1등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따 설명드렸지만 내년부터는 영어가 2등급입니다. 내년에는. 그래서 1, 2학년 학생들은 이거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해외고 쪽은 이해관계 없으니까 넘기고 특기자 국제인재는 언더우드 인문사회랑 생명과학공학 이렇게 뽑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3배수 2단계 뽑는데 특기자 전형은 특기 역량에 대한 파악으로 면접 자체가 영어 구술 면접입니다. 자, 그러면 학종 국제형과 특기자 국제인재 중 어느 게 유리하냐? 일단 1단계 통과했을 때 내가 영어로 면접이 가능하다라고 하시면 특기자 국제인재, 그게 아니면 학종 국제형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면접에서 중간 이상은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특기자 국제인재는 영어 구술 면접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 성적은 60대 40 똑같고요. 예. 충원율 여기는 한 150, 하스랑 좀 차이가 납니다. 여기는 일반고 학생들이 좀 적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고 학생들이 공격적으로 지원합니다. 작년 대비 조금씩 늘고 있죠. 예. 여기 UD 하스 쪽 보시면 내신 등급이 좀 높습니다. 이거는 외고 학생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일반고 학생들은 1등급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종의 기회균형, 아까 말씀드렸죠. 농어촌하고 한마음이 정시로 다 넘어갔지만 사실상 수시에서 학종 기회균형 180명, 작년 대비 105명, 전형의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이쪽으로 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거나 농어촌 학생들이라면 올해 반드시 기회균형 1에 수시를 지원하시면 됩니다. 예. 어떤 사회공헌자 또는 사회배려자를 보호할 법적 가치가 제도에 반영된 거고, 이 전형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 기회균형을 노리는 학생들은 다른 대학도 인원 숫자가 많이 늘었다, 한번 나중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면접 1단계 3배수, 2단계 제시문 기반 면접인데 올해 기회균형은 하고 틀리게 면접이 도가 좀 낮습니다. 논리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면접이라고 해서 학업 역량을 평가하는 면접이 아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60, 40은 활동 우수형과 똑같습니다. 다음 논술입니다. 논술은 일반 전형으로 지원 자격 제한 없습니다. 세종시에서 작년에 한 50명 정도 지원을 했었는데 합격자는 많이 없었어요. 속상합니다, 개인적으로. 인문은 120분, 자연은 150분, 수학, 과학 60, 40입니다. 논술은 지금 3학년 학부모님들, 학생들 예전부터 준비해왔거나 타 대학을 논술을 같이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지원해 보시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연대 논술 가볼까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좀 말리고 싶은 게 난이도가 상당히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 난이도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연세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라는 게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작년도 기출문제 해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한번 가늠해 보시면 됩니다. 1, 2학년 학생들은 잠시 있다가 서프라이즈로 다른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충원율. 원래 논술은 충원이 안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과대, 공과대, 인공지능융합대학은 200%라는 거는 왜 썼을까요? 넣었다가 다 나갔습니다. 거의 다 영재학교 학생들이 썼다가 합격하고 다 나갔습니다. 물론 그래서 추가 합격 돌면서 일반고 학생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과 쪽은 충원율이 많이 된다, 그래서 예비원으로 받더라도 기다려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근데 문과 쪽은 사실상 충원은 되지 않습니다. 고교 유형 보시면 지원은 일반고 학생들이 많이 하지만 이게 아마 이과 쪽의 성향이 방영돼서 그러는데 영재학교 학생들이 비율이 많고 일반고 학생들은 한 28% 정도 됩니다. 의외로 논술이 수능과 비슷할 줄 알았는데 저희 보시면 일반고 학생들이 많습니다. 논술 점수는 인문 쪽은 76점, A- 정도 맞아야 되고요. 자연계열은 좀 더, 사회계열은 좀 더 높고 자연계열은 100점 만점에 45. 의외로 점수를 저희가 되게 짜게 준 편이네요. 어쨌든 수학과학을 봄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이렇게 됩니다. 특기자 체육인재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혹시라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따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운동선수 전형입니다. 넘기겠습니다. 고른기회 전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앞에 기회균형에 써야 됩니다. 농어촌 학생. 특수교육 대상자랑 농어촌 학생은 예능만 수시에 선발하고 다 정시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정시는 진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 지금 수시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정시는 일단 수능 잘 봐야 되겠죠. 연대는 작년하고 정시에서 변화는 없습니다.
국내고등학교 졸업자 제하고 수능 조건으로 작년하고 변동사항이 없는데 내년에는 변동사항이 큽니다. 과탐을 볼 때 자연 쪽은 자연 쪽을 볼 때 과탐은 서로 다른 두 과목을 봐야 된다는 거. 기본적으로 일반 전형은 수능 점수 100%로 씁니다. 근데 의예과랑 국제계열은 당으로 면접을 본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반영 점수를 할 때 자연은 수학하고 과학 쪽에 가중치를 둔다. 영어는 1등급부터 9등급까지 가중 감하는 구조이고 기본적으로 1, 2등급에서 다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음 농어촌 작년에 43명, 40명이었습니다. 올해 혹시 여기 해당되는 들은 정시에서도 더블링이 됐다. 연대만 아니라 타 대학 다 이렇게 더블링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마음이랑 농어촌도 정시 쪽으로는 지원자가 풀이 넓어졌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3학년이었고요. 자, 1, 2학년 학생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3분 안에 끝내고 중요한 건 연세대학교 서류평가 어떻게 하는지 저희 전문 사정관님께서 오셨으니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교과 추천형 면접 없어집니다. 대신 수능 최저 걸립니다. 이런 반응이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타 대학 어디 대학으로 지명 못하겠지만 타 대학보다 상당히 낮은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일과에서 교과 비중이 좀 커진다. 자, 면접은 대신에 다 쉬워집니다. 조금 난이도가 돼요. 지금처럼 학업 역량을 평가하는 면접이 아니라 내년부터는 그러니까 지금 현 고2부터는 학생부 종합 전형의 면접이 논리적 사고력을 묻는 면접의 난이도가 좀 낮아진다. 그거에 대한 안내는 추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예과 면접 방식이 좀 바뀌는데 기본적으로 교과는 면접이 폐지될 거고 다만 의예과는 활동 수형에서 다중민의 면접의 방식에 약간의 인적성 면접이 가미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인형 2는 내년부터 없어집니다. 국제형 영어가 2등급으로 완화됩니다. 2등급으로 사실 국제형은 영어 1등급이 포인트였습니다. 1등급을 맞냐 안 맞느냐가 수능 최저의 문제였어요. 근데 1등급이 2등급으로 완화되면 수능 최저를 넘긴다. 그러면 가능성은 또 물론 올라갑니다. 이거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연대에서 수학 논술만 봅니다. 과학을 보지 않습니다. 참고로 25학년도에 고려대학교가 논술을 부활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연대는 어쨌든 그동안 수학과학 봤던 것을 수학으로만 보게 됐다. 그래서 혹시라도 논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경쟁대학도 논술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논술 분야에 대해서 준비를 하신다면은 서울 상위권 대학에 논술 쓰는 대학 하는 대학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이제 과학이 없어졌고 수학 중심으로만 보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정시에서 이제 필수 영역의 응시를 제한을 풀고 다만 인문 쪽 볼 때 가산점, 자연 쪽 볼 때 가산점을 따로 부여한다. 어느 정도의 편차를 좀 보정하자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체능 계열은 생략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간단히 설명을 마쳤고요. 연세대학교 저희 이어서 잠깐 한 10분 동안 서류평가 어떻게 하는지 아까 그 충남대도 설명드렸지만 올해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라서 저희가 새로운 서류평가 모델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희 전민경 사정관님께서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정남 입학사정관님 이어서 이제 2024 입학 전형 계획 FAQ 부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장 이제 궁금해하실 내용들이 연세대학교 서류평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면접 전형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리고 이제 학교 생활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저희가 질문 모아서 답변해드리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서류평가 부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학생부 종합 지원하시게 되면은 학생부를 제출하시게 되죠. 그때 저희가 진행하는 서류평가 어떻게 진행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의 평가 방법으로는요.
일단 저희는 학생 생활 기록부를 기반으로 평가를 하게 되고요. 교내 활동 및 과정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해외고 출신 학생들 그리고 검정고시 출신 학생들은 학생 생활 기록부에 해당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따로 비교과 활동 증빙이라고 해서 기타 서류를 제출하시게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제출하신 서류를 기반으로 학교 생활 기록부를 예로 들자면 학생들의 내신 성적 그리고 이제 세부 능력 특기 사항 등 이런 것들을 저희 처음부터 끝까지 세세하게 살펴보면서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평가 요소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세요. 이번 연도 2024 학년도부터는 저희가 평가 요소가 이렇게 3가지로 변경되었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로 학업 역량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객관적으로 학생들이 어떻게 이제 성적을 거두었는가, 어느 정도의 학업적인 성취도를 거두었는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객관적인 수치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학업에 임하는 태도 그리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제 공부에 임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진로 역량입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진로적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저희도 진로 역량 부분을 가져와서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본인이 진학하고자 하는 진로에 연관된 교과를 얼마나 이수하고자 노력을 하였는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진로 연관된 교과가 성취도가 어떠한지 그런 것 또한 저희가 찬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공동체 역량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할 때 교과적인 활동 그리고 비교과적인 활동에서 조별 활동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 상황에서 학생들이 얼마나 협업 능력을 가지고 임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리더십을 발휘를 하면서 이제 학생들을 이끌어가고 그리고 나눔과 배려를 실천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공동체 역량을 통해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그 평가 요소 3가지를 기반으로 실질적으로 평가를 할 때는 평가 항목 2가지로 나누어서 평가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은 종합평가 1입니다. 가장 많은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학업적 발전 가능성을 저희가 평가를 하는 부분입니다.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학업 역량 부분 그리고 진로 역량 부분을 바탕으로 저희가 70%로 종합적으로 평가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떻게 성적을 거두었는지 그리고 얼만큼 진취적으로 학업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는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종합평가 1에서 70%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종합평가 2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공동체 역량 그 부분이 이 종합평가 2에 30%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생들이 얼마나 나눔과 배려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 활동을 이제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종합평가 2로 30% 사회적 발전 가능성을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많이 여쭤보시는 것들이 학과별로 필수 이수 교과가 있나요? 이런 것들을 많이 여쭤보세요. 저희는 자연 계열의 경우에는 이번에 5개 대학 공동 연구를 통해서요. 학과별 교과 이수 권장 과목을 저희가 설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 내용은 이제 연세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저희가 정리를 해서 올려놓았어요. 좀 이따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연세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 캡처본이에요. 여기 보시면 퀵 링크라고 되어 있죠. 입학처 홈페이지 배너에서 조금 내리시다 보면 퀵 링크 부분이 나옵니다. 거기에 첫 번째 보시면 권장 이수 과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연 계열의 경우 저희가 설정을 해서 올려놓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이과대학을 예로 들어서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연세대학교 이과대학에는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이렇게 과가 여러 개 있고 저희가 각 학과의 교수님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핵심 과목 그리고 권장 과목을 저희가 설정을 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본인이 만약에 화학과에 진학을 하고 싶다.
그렇다면 내가 이 연세대학교 화학과에 진학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목이 권장되고 있고 이러한 과목이 핵심 과목이구나. 이렇게 참고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표는 어디까지나 참고적인 사항일 뿐이고요. 여러분들에게 이과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있다.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는 것뿐이고 이 표가 절대적인 기준이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권장 과목을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을 받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권장 과목이 여러 개 있었죠. 이거 중에서 뭐 일부를 이수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평가에 크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학교에서 이런 과목들이 개설이 되었는데 본인이 수강하지 않았다. 혹은 학교에서 개설이 되었는데 본인이 수강하지 않았다. 혹은 학교에서 개설이 되지 않아서 본인이 불가피하게 그 과목들을 수강하지 못했다 한다면 이 두 학생의 평가에 있어서는 저희가 아무래도 차이가 있게 되겠죠. 저희가 평가를 진행을 하게 될 때에는 각 학교별로 이제 개설된 교과목 표를 저에게 보내주시게 됩니다. 저희는 그러한 표를 기반으로 학생 생활기록부를 같이 보게 돼요. 그래서 이 학교에선 이 과가 개설이 되었는데 이 학생은 권장 과목인데 듣지 않았구나, 혹은 이게 이 과목이 없어서 듣지 못했구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파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차이점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희망 과목이 학교 여건상 개설되지 않는 경우 이제 외부 공동 교육 과정을 통해서 이제 수강하시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본인의 진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라는 점들을 저희가 찾아보고 있고 그런 점들 또한 평가에 긍정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고에서는 전문교과 1의 고급, 심화 과목은 이수하지 않아도 되나요? 가끔 이렇게 걱정스러운 질문을 주실 때가 있어요. 저희는 이제 평가를 진행을 할 때에 어떤 과목을 들었는지 보다는 본인의 학교 교육 과정에 개설되어 있는 그러한 교과목 중에서 어떻게 충실하게 이수했는지 그러한 것들을 위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또한 진로 선택 과목이나 공동교육 과정으로 이제 전문 교과를 다수 이수한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희가 그러한 학생들을 평가를 할 때에는 과목 위계에 맞게 이러한 전문 교과를 수강하기 전에 어떤 좀 더 기본적인 과목들을 수강하고 이 수업을 들었는지 이런 것들 여부도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교 생활 중에 진로 변경이 감점 요인이 되나요? 이런 것들 질문 주실 때가 많아요. 일단 고교 교육 과정 또한 이제 진로 탐색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임을 저희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교 생활 속에서 진로가 변경되었다는 것은 감점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진로가 변경된 이후에는 본인이 변경된 그런 관심 진로에서 어떻게 나는 이 진로를 위해서 탐색을 하고 어떻게 적극적으로 이 진로를 내가 공부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이러한 점들이 드러난다면 저희는 그것을 더 좋게 평가할 수는 있습니다. 2024학년도부터는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었죠. 이전에는 저희가 이러한 점들을 자기소개서에서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기소개서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이제 저희는 학생부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이제 질문과 맥락이 동일한데요. 학생부에 기재된 진로와 다른 계열 지원 시에 불이익이 있나요? 일단 학생부에 기재된 진로 내용과 다른 계열로 지원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감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답변과 같은 맥락으로 학생이 지원한 분야의 학업을 이어가기 위해서 어떠한 적극적인 노력을 취했는지 그 여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면접 평가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전에 고정남 입학사정관님께서 이제 다 저희 연세대학교 전형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간단하게 면접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연세대학교는 특기자 전형 체육 인재를 제외하고는 이제 추천형, 활동 우수형, 국제형, 기획균형 1, 2 모두 현장 녹화 면접으로 진행을 합니다. 따라서 1단계 서류 평가를 통과를 하신 학생분들은 이제 면접일에 저희 연세대학교에 오셔서 현장에서 패드에 녹화하는 형식으로 면접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평가하는 내용으로는 제시문 바탕으로 기본 학업 역량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획균형 1, 2 이 전형은 제시문 기반, 논리적 사고력 및 의사소통 능력 확인 면접으로 좀 더 난이도는 쉽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자연계열 이제 학생들이 또 이런 질문을 많이 주세요. 제시문에서 면접 제시문에서 물화생지 모두 출제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시는데요. 저희는 물화생지 중에 특정 과목을 지정하거나 배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물화생지 모든 과목에서 출제가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까지 기출 문제를 살펴보았을 때 공통 과목 그리고 과학 원과목을 주로 기반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목 출제 과목 같은 경우는 2024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에 기재가 될 예정이니 이것 또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현장 녹화 면접 시에 재녹화가 가능한가요? 이렇게 질문을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면접 녹화 시작된 이후에는 재녹화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학생 개개인별로 면접 녹화 시간 5분이 주어집니다. 5분 동안 패드에 본인이 답변을 말하는 시간인데요. 그 시간을 충분히 이용을 해서 그 시간 안에 본인이 답변을 정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답변을 얘기하다가 제가 답변을 정정해서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시간을 활용을 해서 답변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면접 답변 시간을 가득 채워야 높은 점수를 받나요? 여쭤보시는데요. 저희는 면접 답변 시간 분량보다는 제시문 기반 면접이다 보니까 질문의 내용에 맞게 답변을 정확히 하였는가, 답변을 논리정연하게 정리해서 정확한 답변을 이야기하였는가, 그게 더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지원자들에게 동일한 시간이 주어지니까요. 그 동일한 시간 안에 본인의 답변을 이야기하고 효율적으로 답변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면접 기출 문제 또한 정리를 해서 연세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연세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인데요. 좀 더 밑으로 스크롤을 내리시다 보면 퀵 링크라고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배너에 보시면은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라는 배너가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시면 그동안의 면접 문제, 논술 문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이제 연세대학교 캠퍼스 생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사제도 부분입니다. 인문계열과 이공계열과 복수 전공 소속 변경 전과 가능한가요? 여쭤보시는데요. 네,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문과대학 학생이 의예과에 복수 전공을 하고 싶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특정 학과라고 되어 있는 의예, 치의예, 간호의학과, 국제예능, 체능을 제외한 모든 학과에 대해서는 다중 전공, 소속 변경 전과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송도 캠퍼스 관련 질문입니다. 저희 연세대학교에 입학을 하시게 된다면 1학년 학생들은 모두가 다 인천 송도 국제 캠퍼스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학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RC 교육이라고 부르는데요. 학생들이 1년 동안 송도 캠퍼스에서 생활을 하면서 여러 학과의 학생들을 다양하게 만나고 본인들의 인맥도 넓히기도 하고 공동체의 능력을 함양시킵니다. 학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도 많이 주세요. 국제 캠퍼스에 있는 학과 재학생은 서울 캠퍼스의 수업을 들을 수 없나요? 국제 캠퍼스에서 4년 내내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이 언더우드 국제대학에서 하스와 대표적으로 ISE 학과가 있습니다. 이 학생들 같은 경우 각자 수강 신청 기간에 서울 캠퍼스에서 열리는 그러한 강의를 신청하게 된다면 물론 서울 캠퍼스에서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많이 여쭤보셨던 질문들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연세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많은 자료 더 보실 수 있고 저희 여기 유선 번호 나와 있죠. 연세대학교 입학처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 입학 관련해서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각종 전형 관련 그리고 면접 관련해서 영상을 찍어서 안내드리고 있어요. 여기 유튜브 들어가 보시면 저희가 찍은 영상들도 있으니까 많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